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7일 4주차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하락률 경악스러울 정도예요. 마이너스 0.65%.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 30% 하락은 이제 흔해 빠졌다. 자, 한 주 동안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목록을 아래 적어봤어요. 마이너스 0.65%의 의미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요거 지난주인데요. 마이너스 0.59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인천은 마이너스 0.79. 마이너스 0.2 차이였는데요. 마이너스 0.83 인천, 울산 마이너스 0.65.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마이너스 30% 선에 얼마나 더 많이 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마이너스 30% 선에 줄 서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이 나타났느냐, 그냥 그 정도의 모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0.65가 빠진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40%가 빠지고 마이너스 50%가 빠지고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울산, 부산 비슷하게 마이너스 30으로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속도가 울산이 조금 더 빠르다, 가파르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전세 지수는 그나마 울산 선방하고 있는데요. 요게 빠지는 순간 인천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과 광주가 원래 비슷하게 놀았었거든요. 요 둘이 서로 손잡고 같이 움직였는데 광주는 그나마 버티고 있고 울산만 더 많이 가파르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울산의 매수세는 0입니다. 매수세는 0이에요.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심리, 매도 물량 한번 살펴볼게요. 매도 물량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모든 광역시, 전국이 다 감소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뭐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네이버 매물. 이 네이버 매물에 보면은 상당수는 거래되기 힘들어 보이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거래가 한창 때 7억까지 갔던 것이 근래 5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호가는 아직도 8억, 9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세 물량은 아직까지 증가 추세 유지하다가 조금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월세는 아직까지 증가 추세, 가파르다가 좀 덜 가파른 형태로 바뀌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기울기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전체 아파트 거래량 규제 해제고 뭐고 효과가 별로 없더라. 네, 이 상태로 가면 거의 550건대, 지난달과 비슷한 거래량 흐름 보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래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 거래량은 지나갔다. 직거래 비율이 높다. 거래가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직거래 비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가격 상단부터 보시면 대연도시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3억 5천. 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100만 정도 도시에 되면은 한 중산층이 살만한 아파트 가격 정도 가격이면 요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신축이고 좋으면 한 4억 5억 간다 치더라도 요거 연식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좀 가격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빠지는 현상. 요 근래 트렌드가 그러합니다.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빠진다. 그거 왜 비쌌냐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도 가파르게 빠지는 현상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큰 변동 없는 것, 대형 평형 거래 공백,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20% 빠지는 것은 이제 기본이더라. 그래서 꼭 매수를 이 시점에 해야 된다면 고점 대비 30%, 거의 번영로 두산 이브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진다고 체감될 정도로 이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임대인들도 부담스럽고 임차인들도 부담스러워, 모두가 부담스러워서 전세를 좀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울산 신정 크루지오도 한 35%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 기왕에 살 거면 고점 대비 가격과 견줘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또 고점이 대형 평형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태화강, 풍림, 엑슬루타워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 고점이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락률을 한 20% 정도 봐도 되겠지만, 고점을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 아파트의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고점 대비 30%는 기본. 조금 이게 하락이 조금 더 심화되면은 정말 잘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30% 하락으로도 잘 샀다는 이야기는 듣기 좀 힘든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40% 하락, 그 이상의 하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정 혁신도시 2차 동원 로얄 듀크 25% 정도 빠지는 모습, 보합거래 거래도 몇 건 눈에 띄고요. 그래도 25%에서 30% 정도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 할인, 고점 대비 그래도 한창 때 4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3억 초반으로 떨어지면 당장에는 굉장히 매력있어 보입니다. 울산의 소득 양호한 편이에요. 괜찮아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뒷부분도 30% 정도씩 빠지는 거래,
울산 송정 한라 비발디 캠퍼스 네 가격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분양가도 아마 좀 비쌌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아랫부분으로 내려와도 4억대에 갔던 것이 3억대도 지켜내지 못한다고. 근데 이런 현상은 흔해요. 앞자리가 숫자가 뭐 7자가 5자로 된다든지, 심지어는 9자가 5자로 9억대에서 5억대, 물론 9억 초반 5억 후반이긴 하지만 이 앞자리 숫자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는 현상, 4억대 3억대 아파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부분 잠깐 보여드렸고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요 가격 계속 많이 빠지는 상태로 거래되죠. 8억 7,500. 그래도 33평이면 좀 많이 비싸. 거의 뭐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6자가 4자로, 5자가 4자로. 조금 빠지는 것은 살펴보니까 바로 대형평형. 아마 제가 읽어드리는 흐름대로 계속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특정한 트렌드가 보이고 특정한 아파트들 어느 가격대로 점점 수렴해 간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30% 이상 하겠죠. 5억 9천까지 갔던 것이 4억. 1층이잖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중층, 고층으로 이게 전이 되는 현상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믿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격이 드림인시티 엘리네들 2차 보시면 가격이 5억 6천에서 4억까지 30% 떨어졌지만 이건 저층이 아니더라. 분명히 이 아파트도 저층부터 거래가 뚫렸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층의 가격도 같이 조정받는 모습. 자, 그 다음 4억대 미만 5억짜리가 4자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거의 25에서 30%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간혹 가다가 완전 고점에 잡는 경우에 터무니없이 지금 매물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면 직거래가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요거 대충 흐름 파악하고 계시죠? 건당 거래대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보니까 그전에 5억 했던 아파트가 3억대로 떨어져요. 6억 했던 아파트가 4억대로 떨어져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야, 다음에 치고 올라간다면 얘들이 분명히 치고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 아마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비싼 아파트들도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30%, 40% 빠지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나 봐요. 거래량은 500건대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여기 생각보다 3, 4억 요 구간에 조금 거래가 조금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힘을 못 쓰는 모습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여기 패턴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 구군별 흐름 살펴보셔도 특별히 뭐 규제가 해제된다고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것들 없습니다. 일부 반짝 상승 효과, 여기 지금 10월 달에 거래량 바짝 상승 효과 있지만 그 다음 달 거래량도 그냥 요 수준에 머무르지 특별히 더 뛰어넘고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시장이 거의 죽어가는 듯한 느낌. 네, 직거래 비율도 많이 낮아졌어요.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좀 적었어요. 울산 GLCT만 여기 지금 5건, 한 주 동안 5건이 거래되었는데요. 모두 분양권 가격이 특정 가격대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4억 후반대 지금 여기 다 모여있어요. 많이 떨어지면 4억 중반까지도 내려오기도 하고, 순간의 차이가, 물론 층수의 차이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순간의 차이가 5천만원, 1억 이렇게 순식간에 차이가 나요. 어떤 공인중개사를 만나느냐, 얼마나 딜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큰 돈의 차이가 날 수도 있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위축되는 모습 느껴지죠. 이 박스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 지금 가을장이면 박스가 다시 높아져야 되는데 딱히 그럴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더라. 왜? 전세가가 여전히 높아요. 울산 지역도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70% 이상 전세가 많이 있더라. 좀 지나면은 이것도 뚝뚝 떨어지는 현상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럴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요. 전세 좀 빠지고 있네 이런 느낌. 네, 확실히 월세를 많이 선호하는 모습 나타나고요. 구별로 살펴보셔도 특정한 지역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 없습니다. 예년 흐름보다도 좀 못한 흐름, 요 진한 빨간색 요거 나타내거든요. 거래량이 하여튼 연초에서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다 줄어든다. 맞죠? 이 모습 보이시죠? 5개, 구군을 살펴보면, 울주군은 아직, 연초에도 많이 높지도 않았고, 특별히 높아질 계기가 없더라. 인구 이동이 많고 세대수 분화가 좀 많아지고 해야지 이 전세도 거래량이 좀 하락을 보이는데 세대수 증가도 요즘은 다 뜸해요. 전국적으로 다 그러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 11월 달 거래가 좀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울산만이 격리 현상이냐? 아닙니다. 부산도 똑같이 이런 현상을 겪거든요. 11월 달 들어서 확연하게 전세가가 빠지는 게 보인다. 왜 이런가 보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거의 6%입니다. 6%. 기본 전세 대출 금리가 6%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은 사실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 노란색 피크를 찍고 빨간색일 무렵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한 2.5%밖에 안 됐어요. 그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2배를 넘게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상태다. 언젠가는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줄어드는 가운데 3억 미만 비중 80%, 부산도 거의 80% 수준까지 가거든요. 10집 중에 8집은 3억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더라. 네, 4억 이상의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한 5%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부산은 10% 정도 수준 되거든요. 월세 거래량 특별히 뭐 늘어날 만한 계획이 없다. 월세도 거래가 인기가 있다.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서 인기가 있다는 말이지 월세 거래량 자체가 뭐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뭐 이런 모습도 아닙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웬만한 지역은 한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인데 울산은 10월 달도 조금 높게 나타났네요. 월세 보증금은 예년 정도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요. 임대차 거래량 가을장에 살아나지 못하면 아마 내년 초에도 임대 거래량이 많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동이 생각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구나, 이런 흐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시청 감사합니다.